보시는 바와 같이 크고 강한 근육은 거의 모든 남자들의 꿈이자 로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몸을 키울 때 말하는 벌크업이라는 말은 보디빌더들이 비시즌기에 몸을 불릴 때 사용하던 개념으로 사실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기술은 아닙니다. 즉 성장이 더뎌진 헬스 고수들이 기존의 운동과 식단 방식의 한계치를 넘어서기 위해 체지방 증가를 감소하고 골격근의 비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벌크업의 목적이죠. 운동 경력이나 스킬이 부족한 초중급자가 따라한다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살크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살이 찐 다음 다시 다이어트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 PT 현장에 가도 운동을 시키지 벌크업을 시키진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칼로리 잉여를 위해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이 칼로리 초과분을 정확하게 통제할 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할 뿐더러 초과 섭취된 칼로리를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강도를 뽑아낼 시간과 운동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사람들이 벌크업을 위한 휴식 시간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비시즌기인 벌크업 기간엔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한 에너지, 고강도 운동 후 회복을 위한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요. 회사를 다니고 일을 다니고 돈을 벌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권장되는 8시간 이상의 수면과 낮잠은 꿈도 꿀 수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근육을 빠르게 키우고 싶을 때 운동 종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크리스 범스테드나 닉 워커 혹은 국내 유명 보디빌더들의 루틴 따라하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체형, 강점 혹은 약점인 부위, 과활성화된 근육과 비활성화된 근육이 각기 다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정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극이 잘 들어오고 궤적이 자연스럽고 편하면 내 몸과 맞는 운동인 겁니다. 예를 들어 타고나게 하체에 체지방이 많이 분포된 사람은 하체보단 상체 위주로 분할을 구성하되 유산소를 많이 띄워주고 등이 굽고 배가 나온 ET 체형의 경우 승모와 목 개입이 클 수 있는 바벨로우나 데드리프트는 루틴에서 빼고 롱풀이나 랩풀다운처럼 비교적 쉽게 광배를 먹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더 들어볼까요? 발목이나 무릎 혹은 고관절의 가동성이나 근력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스쿼트가 하기 어렵다면 우선 핵스쿼트 혹은 V스쿼트나 레그프레스로 대체하는 것이 근성장 측면에선 낫습니다. 상체 안정성이 떨어져서 바벨 컬을 할 때 이두근 고립이 어렵다면 일단 비교적 집중하기 좋고 편안한 컨센트레이션 컬이나 프리처 컬부터 조지는 게 차라리 더 빠릅니다. 벌크업 한답시고 안 해봤던 운동 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구성해주는 게 좋은 거죠. 특히 초중급자 레벨에서는 어떤 종목으로든 주동근을 끝까지 충분히 털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너무 종목 구성에 목매달지 않고 익숙한 종목으로 1년 이상 조지면서 충분한 기초 근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디빌딩은 경력이 깡패인 스포츠입니다. 1년, 3년, 5년 경력이 쌓일수록 정직하게 근육도 쌓이죠. 어느 정도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고 그런대로 식단을 잘 해내고 있다면 반드시 몸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몸이 크게 변화할 거라는 기대는 약물러가 아닌 이상 접는 게 좋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헬스장에 반짝 나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체중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인바디 결과에 너무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운동 며칠 쉬면 근손실 날 것 같지만 사실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실제 근손실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열흘 내외부터 조금씩 나타난다고 합니다. 운동 며칠 쉬면 몸이 빠진 것 같지만 애초에 근육이 빠진 게 아니라 수분이고 염증이었던 겁니다. 믿을 건 눈바디지만 이 눈바디조차 펌핑이 빠지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보여서 대체 몸이 발전하긴 하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이렇게 현실의 내추럴들은 변화의 속도가 정말 더딥니다. 실제로 바디 프로필 찍는답시고 100일 동안 도전하는 분들 사실 대부분 살만 빼서 찍는 겁니다. 원래 있던 근육이 체지방이 거치면서 보이는 거죠. 물론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요. 따라서 오래 보고 가는 운동인 만큼 자세, 자극, 중량, 멘탈 이 4가지의 발전을 즐기면서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던 벌크업을 하고 있던 간에 우리가 몸이 좋은 사람들 혹은 프로 선수들의 근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식단의 실패에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엄격한 칼로리 통제는 몸 만들기에 성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하죠. 여러분은 밥 100g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양일지 감이 오시나요? 밥 2숟갈입니다. 딱 2숟가락 더 먹으면 160칼로리를 더 섭취하게 됩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위해선 하루 유지 대사량보다 200칼로리 덜 먹고 벌크업을 위해선 유지 대사량보다 200칼로리 많이 먹습니다. 밥 2-3숟가락 차이가 다이어트와 벌크업을 가를 수 있는 겁니다. 벌크업 한답시고 와퍼 하나 더 먹으면 유지대사량보다 600칼로리 더 먹게 됩니다. 체지방이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살 행위죠. 몸을 빠르게 만들고 싶다면 패시크릭 같은 어플을 이용해 하루에 먹는 모든 것들을 기록해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고 직접 음식을 요리해 먹을 때에는 그램 단위의 전자저울로 계량해 먹어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매번 재가면서 먹기 어렵다면 그냥 맵기 고구마, 닭가슴살, 오이, 브로콜리, 아몬드, 김치를 4끼 정량으로 나눠 계속 드시면 식단은 끝납니다. 식단은 단순함이 답이죠. 다만 이 정도로 욕심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근육을 얻기 위해 식사 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드 보조제들을 섭취합니다.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서 안전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효능을 느낀 것들은 프로틴 보충제, 크레아틴, 홍삼, 카페인, 흑마늘, 아르기닌 등이 있죠. 이 중에 오늘은 아르기닌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르기닌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하는 원리로 근육 성장을 돕습니다. 산화질소는 근육으로 영양소와 산소를 포함한 혈액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 한 임상에 따르면 성기능과 성만족도,
속도, 정자의 활동성도 증가되었죠. 결국 아르기닌은 운동 중에는 퍼포먼스를 늘려 펌핑감을 극대화하고 운동 후에는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르기닌은 내장층을 통과할 때 38%가량 소멸되기 때문에 흡수율 및 체내 이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아르기닌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시트룰린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아주 많이 나와 있죠. 그렇게 나온 제품이 시트루 아르기닌입니다. 몸에 에너지와 활력을 주기에 운동 전 한 포 먹어주면 수행 능력도 올라가고 피로감도 한층 덜한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피토틱스 브랜드야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실 거고 네이버 기준 3,000개가 넘는 리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이 이 아르기닌 제품의 효과를 증명하죠. 저희 헬마드 구독자분들을 위해 피토틱스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하는데요. 시트루 아르기닌 제품을 5+3으로 얹어드립니다. 진행 일자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 단 5일간만 진행되고요. 저번 판매 기간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쟁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